오후 발표는 두 분의 선생님께서 지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에 한 세 번째 발표자이신 분인 그 박아연 선생님께서는 조선왕실의 여성 명빈 김씨의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아연 선생님께서는 현재 잠깐만요. 노안이어가지고요.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시고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수종사 8각 5층 석탑 봉안 왕실 발원 금동불상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쓰셨습니다. 주요 연구 대상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불교 조각사이시고요. 최근에는 경주, 지전동 출토, 금동지상 보살 좌상 연구 등 관련된 불교조과 관련된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아연 선생님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조선 왕실의 여성 명빈 김씨의 불교 미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교 국가를 내세운 조선시대에 불교가 지속되고 불교 미술이 발전하게 된 데에는 왕실의 불교에 대한 믿음과 후원의 영향이 큽니다. 특히 왕실 여성들은 대부분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사찰의 건립 및 중창, 불상과 불화, 탑, 범종 등의 조성, 불경의 간행 등 다양하게 불사를 행하였습니다. 즉 조선시대의 왕실 여성은 불교 미술의 중요한 후원자였습니다. 조선 전기 불교미술 후원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명빈 김씨입니다. 명빈 김씨는 1411년 태종이 후궁이 된 이후 세상을 떠난 1479년까지 왕실 불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인물로 당시 왕실 불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대표적인 여성 후원자 명빈 김씨를 집중적으로 살펴 명빈 김씨가 조성한 불교미술품의 발원 배경과 그 의미를 밝히고 조선 왕실의 불교 후원자로서 명빈 김씨의 역할과 의의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15세기 조선 왕실 여성의 불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불교 미술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대비, 비빈, 공주, 대군의 부인 등 왕실 여성들의 발원 또는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불사 활동은 유신들과 갈등 대립을 빚으면서도 숭불의지와 재정적 후원으로 왕실 소속의 화가와 장인들을 동원하여 양식적으로 우수한 불교 미술을 제작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먼저 명빈 김씨가 활동했던 15세기 조선왕실 여성들의 불사 현황을 살펴보고 명빈 김씨는 왕실에서 어떤 존재와 위치였으며 불교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 왕실 여성들의 불사 현황 내용은 시간관계상 발표문과 앞의 주요 불사 정리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5세기 왕실 여성이 후원한 불사가 상당히 확인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명빈 김씨는 조선 초기부터 활발하게 불사를 후원한 인물로 주목됩니다. 명빈 김씨는 다음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당시 왕실 후궁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종 때 상소에서는 명빈 김씨의 존재가 중국만큼 컸음을 알 수 있고 성종 때에는 명빈이 청에 따라 신윤에게 관직을 주었으며 성종이 사냥을 구경하고 항궁할 때 명빈궁에 들러 곡식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명빈 김씨는 태종 제위 기간의 유일한 빈이자 존재감이 컸던 후궁이었으며 태종 때부터 성종 때 시기에 이르기까지 내명부를 지킨 왕실의 어른으로서 자리했습니다. 즉 왕실에서 명빈 김씨의 위치와 그에 따른 영향력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빈 김씨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승려들과 교류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민심을 동요시키고 승려들에게 위협을 가한 자를 참하게 한 일이나 왕실 일가의 이름을 위조한 건문을 제작한 승려를 처벌하게 한 일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빈 김씨는 왕실과 불교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왕실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발휘했습니다. 명빈 김씨는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 50여 년간 혼자 보내는 세월을 불교에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불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는 그가 시주 발원한 불교 미술이 현재까지 여러 점 전하고 있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빈 김씨 발원 불교 미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빈 김 씨는 조선 전기 불교미술 조성의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높은 사회적 신분과 그에 따른 영향력으로 불사는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영빈 김 씨는 1432년에 불설 대보부모 운준경을 시작으로 1447년에는 상교 정본 자비도량 참법, 1451년에는 묘법연화경과 불설 대보부모 운준경을 간행했습니다. 한편 1458년에는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애 자상, 1479년 이전에는 수종사 8각 5층 석탑에서 발견된 금동 석가 열애 자상을 시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빈 김 씨가 후원한 불교 미술품을 발언 목적과 발언한 인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양식적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명빈 김 씨가 시주 간행한 불경 중 불설 대보 부모 운준경입니다. 명빈 김 씨의 후원으로 간행된 부모 운준경은 글과 그림을 함께 새겼고 경전 끝에는 불설 대보 부모 운중 태골경 그리고 소월원 도임 정암의 발문이 이어집니다. 명빈 김 씨는 1432년 세종과 소원왕후 세자였던 문종의 만수무강과 자신의 질손 김 씨가 이생의 모진 불행과 영원히 이별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가 부모 운준경을 간행하게 된 목적은 문종의 세자빈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휘빈 김 씨가 1429년 폐빈이 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큰 발언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빈 김 씨가 불경 중에서도 부모 운준경을 선택한 이유는 발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경전을 깊이 믿어 유포하고 백성들에게도 불법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주하여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문 끝에 대공덕주 명빈 김 씨라는 공덕자 표시가 있으며 도인 의효가 각수로 참여했습니다. 의효는 이 경전 이외에 각수로 참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도상의 정교한 판각 솜씨와 왕실 발언이라는 점에서 당대의 뛰어난 각수였을 것입니다. 이 부모 운준경은 조선시대 여성발언 경전으로는 첫 작품이며 조선시대 부모 운준경으로는 가장 시기가 이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상교 정본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명빈 김 씨는 1447년에 대공덕주로 상교 정본 자비도량 참법을 간행했습니다. 이 불사에는 명빈 김 씨뿐만 아니라 태종의 후궁 소해공주 노 씨가 동원 시주로 기재되어 있어 명빈 김 씨 다음으로 이 불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해공주는 명빈과 같이 태종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와 명빈과 궁주 책봉도 같이 되었으며 모두 147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둘은 태종 사후 여생을 불교에 의지하면서 지낸 각별한 사이로 명빈의 불사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언문을 살펴보면 명빈 김 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와 그의 남동생 김호문, 조카 김중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태종의 후궁 소해공주 노 씨와 신순공주 정민, 태종의 후궁 수경홍 씨도 수경홍 씨도 친정 부모와 영가 천도를 기원했습니다. 또한 왕, 세자, 수양대군 등의 장수와 태종, 원경왕후,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명빈 김 씨가 자비도량 참법을 발언하게 된 이유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원왕후를 계기로 이미 세상을 떠난 친정 가족들과 자신이 모시던 태종과 원경왕후의 극락천도를 위해 조성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태종과 세종의 후궁들도 선왕 선후와 부모의 영가천도를 기원하면서 함께 발언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세종으로서도 자신의 부모와 아내를 위해 불경을 간행한다는 점에서 금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이 자비도량 참법은 고승 소월헌 정암이 증명으로 참여했습니다. 정암은 앞서 1432년에 명빈 김 씨가 발언한 부모 운준경을 발문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명빈 김 씨는 승려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당대 고승이었던 정암이 명빈 김 씨가 발언한 불경 간행에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묘법연화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451년에 명빈 김 씨는 귀인 최 씨와 함께 묘법연화경을 시주 간행했습니다. 순선당 휘인이 쓴 발문에 의하면 후학들에게 부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임금과 세자의 장수, 태종과 원경왕후, 세종과 소원왕후의 영가천도, 아버지 김구덕과 어머니 장경택주 신씨, 역대 친척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였습니다. 귀인 최 씨는 세종의 후궁으로
명빈 김씨와 1447년에도 자비도량 참법 간행에 함께한 인물입니다. 그는 명빈 김씨 고모의 손녀로서 혜빈 김씨에 이어 또 한 번 왕실에 들어온 친족이었습니다. 둘은 가깝게 지내며 불사도 함께 행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이 발언하게 된 계기는 세종이 승하한 지 1년이 되는 해를 맞아 세종뿐만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태종과 원경왕후, 서원왕후와 더불어 명빈 김씨의 부모까지 위하는 마음을 경전불사로 표출한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명빈 김씨는 불설 대보부모 운진경의 대시주로 참여하여 발언했습니다. 이는 불설 장수 멸제 호재 동자 다란이경, 약사열의 본원경과 함께 합철되어 있어 삼경합부라 합니다. 명빈 김씨가 부모 운진경을 1432년에 이어 다시 간행한 이유는 1432년본의 발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명빈 김씨가 다른 경전보다도 부모 운진경을 믿고 이행하려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간행본의 특징은 전통적 형식의 부모 운진경의 도상을 새롭게 변형해 그려 간행한 초간본이라는 점입니다. 1432년 명빈 김씨 발언본과 비교해서 보면 1451년본은 그림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양하며 자연스러운 묘사와 유려한 필치, 정교하게 새긴 판각 수준으로 보아 실력을 갖춘 장인들이 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명빈 김씨가 대시주로 후원하여 간행한 불경 4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명빈 김씨 발언의 불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빈 김씨 발언으로 조성된 불상은 현재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애 자상과 남양주 수종사 팔각고층 석탑 봉안 금동 석가 열애 자상이 있습니다. 두 불상은 조선 전기 불교 조각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조성 목적과 함께 발언에 참여한 인물, 불상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입니다. 흑석사 불상 안에는 다양한 복장물과 복장기가 발견되어 불상의 조성 연유와 시주자, 조성 시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불상 조성의 시주자로 참여할 것을 권하는 보건문과 불상을 조성하면서 넣은 복장기에는 1457년 정암산 법천사에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을 조성해 봉안하려는 목적으로 1458년 승려 성철이 주관하여 의빈 권씨와 명빈 김씨, 휴령대군 안맹담 등 275명의 시주자가 참여해 아미타 3존상을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인으로는 이맹근, 화원 이중성과 이흥손, 금박의 이송산, 각수의 황소봉, 소목의 양일봉 등이 참여했습니다. 흑석사 불상 조성은 조선왕실 숭불자로 알려진 명빈 김씨를 비롯해 태종의 후궁 의빈 권씨, 태종의 아들 효령대군, 세종의 사위 안맹담 등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불사의 의미와 중요도가 큽니다. 조성기에는 왕과 왕비, 세자의 장수, 왕실의 안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 왕실 승불자들이 함께 불사를 조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상 조성 당시는 세종 제1시기로 단종의 왕위 찬탈과 단종 복위 등 복위 운동 등으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처벌 또는 기양 가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왕실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불심으로 왕실과 나라의 평안을 되찾고 죽은 이의 영혼을 이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아미타 3존 불상을 조성하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발언문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의빈 권씨는 1412년 보령 금강암을 중건하고 석조 미륵 열애 좌상을 조성했으며 1429년에는 수종사 사리탑을 세운 인물로 조선 초기 명빈 김씨와 더불어 대표 숭불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빈과 명빈은 선왕의 후궁으로서 뜻을 모아 왕실 일가 및 많은 시주자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불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아미타 불상 복장물 중 부모운진경은 명빈 김씨의 1432년 간행본인데 발언문 마지막에 김솔진과 옥매가 영가촌들을 위해서 시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사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명복을 기원하는 목적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남양주 수종사 8각 5층 석탑 봉안 금동 석가 열애 자상입니다. 수종사 8각 5층 석탑 안에서는 39개의 불상이 발견되었는데 불상은 제작 연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493년에 성종의 후궁 수경홍씨, 수경정씨, 수경김씨가 복장 발언문을 넣어 탑에 봉안한 불상군과 다른 하나는 1628년에 선조의 계비 임목대비가 발언한 불상군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성종의 후궁들이 1493년 불상을 중수하여 초충 탑신석에 봉안한 금동 석가열의 좌상입니다. 이 불상의 하단 음판에는 음각으로 시주 명빈 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문과 복장기를 통해 금동 석가열의 좌상은 태종의 후궁 명빈 김씨가 시주 조성한 불상을 성종의 후궁들이 1493년에 중수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불상을 중수하고 발언문을 넣었던 1493년은 불상을 시주한 명빈 김씨가 세상을 이미 떠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불상은 늦어도 명빈 김씨가 생존했던 1479년 이전에 조성된 것입니다. 명빈 김씨는 1458년 흑석사 불상 조성을 계기로 마지막 불사로서 선택한 것은 불상 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찰 정각의 불상 봉안이 아니라 개인 엄부를 모시면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소형 석가 불상을 시주 조성한 것이라 추정됩니다. 명빈 김씨가 모시던 불상을 1493년 성종의 후궁들이 중수하여 탑에 봉안한 이유는 명빈 김씨가 내명부의 어른이자 숭불자로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후대 왕의 후궁들에게 그의 불상을 중수 봉안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모시던 명빈 김씨의 불상을 석탑에 봉안한다는 명분은 조용하고 안전하게 불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흑석사 불상과 수종사 불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석사 불상과 수종사 불상은 현존 작품이 적은 15세기 불상으로 당대의 불교조각 양식을 반영한 귀중한 작품입니다. 특히 두 불상은 명대 티베트 양식의 영향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흑석사 불상의 머리 위 정상계주, 신체가 늘씬하고 허리가 길어진 장신화된 표현이나 수종사 불상의 방형의 신체 구성과 정상계주, 가슴의 유두 등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대 티베트 계통의 양식은 조선에서 주로 15세기 중엽 이후의 불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수종사 불상의 조성 연대는 명대 양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450년대 이후 명빈 김씨가 세상을 떠난 1479년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명빈 김씨가 시주 발언한 흑석사 불상과 수종사 불상은 왕실 불사로 높은 수준과 명대 불상의 영향으로 새로운 불상 양식의 확립을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다음 4장에서는 명빈 김씨가 발언한 불사가 지니는 의미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 후원자로서 명빈 김씨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명빈 김씨의 불경 간행이 지니는 의미입니다. 명빈 김씨는 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432년부터 1451년까지 불경 간행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15세기 왕실의 경정 간행은 태조부터 세조 때까지는 태조, 세종, 효령대군 등 대부분 왕실의 남성들이 진행했으며 15세기 후반 예종, 성종, 연산군대에는 정의왕후, 인수대비, 정현왕후 등 왕실 여성들이 주도했습니다. 이같이 왕실 여성들의 불경 간행이 활발해지기 이전 주로 왕실 남성들이 경전을 간행했을 당시 명빈 김씨가 경전 간행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왕실에서의 위상과 깊은 불심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명빈 김씨가 불경 간행을 주로 한 이유는 특정 사찰의 불화나 불상 등의 불사보다는 불경의 다량 제작과 파급으로 보았을 때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불교 사상이 전해지도록 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경은 세상을 떠난 왕과 왕비, 부모의 명복을 바른 목적으로 하여 유교적 효를 명분으로 자신의 불사를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명빈 김씨의 불상 조성이 지니는 의미입니다. 1458년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의 자상은 명빈 김씨와 의빈 권씨, 효령대군 등 왕실의 대표 승불자들과 함께 발언한 불상입니다. 당시 세조 즉위 초기로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왕실의 평안과 망자 천도 등을 기원하며 불사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의빈과 명빈은 태종의 후궁이자 불교에 기여한 조선 전기 왕실의 대표 여성들로 이들이 함께 발언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 명빈 김 씨는 수종사 8각 5층 석탑에서 발견된 금동 석가엘의 자상을 시주 조성하였습니다. 15cm의 소형 불상으로 사찰 정각 봉안용보다는 개인의 원불로 모시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불상 조성은 흑석사 불상 조성 불사를 계기로 시작한 후 활발한 불사 활동보다는 개인 예불을 하며 여생을 보내고자 수종사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493년 성종의 후궁들이 뜻을 모아 불상을 중수해 수종사 석탑 안에 봉안한 것은 명빈 김 씨의 위상과 영향력에 따른 불상의 의미가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조선 전기 불교미술 후원자로서 명빈 김 씨의 의미입니다. 명빈 김 씨는 조선 초기부터 불사를 주도한 왕실 여성으로서 선도적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빈 김 씨는 왕실 내에서 선왕의 후궁이자 후대 왕들을 보양한 공이 있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왕을 비롯한 내명부 여성들의 존경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배경으로 불교를 믿고 불사를 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장인들이 불사에 참여해 명빈 김 씨가 발언한 불교 미술은 작품성이 뛰어나고 15세기 불경과 불교 조각 양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는 승려들과 교류하며 그의 불사활동에 고승이 참여하기도 하고 왕실과 불교계를 중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명빈 김 씨는 조선전기 불교와 불교미술의 후원자로서 조선시대 불교계와 불교미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여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명빈 김 씨와 그가 발언한 불교미술의 내용과 발언 목적, 특징 등을 살펴보았고 발언 불사와 명빈 김 씨가 지닌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명빈 김 씨는 조선전기 왕실의 대표 숭불자이자 불교미술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60여 년의 재위기간 동안 돈독한 불교 신앙과 영향력 및 경제력으로 꾸준히 불사를 이어왔습니다. 그의 불사 활동은 후대 왕실 여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며 조선시대 불교미술의 계승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명빈 김 씨라는 여성의 관점에서 그의 발언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조선전기 왕실 여성이 불교와 불교미술에서의 역할과 이를 통해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가 앞으로 조선 왕실 여성들의 역할과 불교미술에 대해 확장된 시선으로 더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아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태종의 후궁이었던 명빈 김 씨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초기 그 불상, 여성들이 행한 불상에 대해 집중 조명해 주셨습니다.